네, 오후장에 주목할 종목들 와은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께서 준비한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마이크론 얘기로 시장이 시끌시끌합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상회했고 수혜주는 전력 설비로 들고 오셨네요. 네, 항상 이제 시장이 그리고 이제 언론도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항상 뭔가에 대한 이제 그 대세를 좀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들을 항상 보이는데 네. 문제는 대세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보다 보면 이제 항상 최근 시장은 또 갭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장 후반에 되면 조금씩 좀 빠지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보면서도 이 반도체에 또 달려드시는 분들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9월 9일 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상승 추세에 대해 안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뒤틀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결국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적인 상회를 나타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전력 설비도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빨리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 설치로 인해 가지고 현재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전력에 대한 설비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도 상당한 상승폭을 좀 기록을 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 증가 폭이었는데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AI와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바뀔까 막연히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 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출처를 좀 보았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밑에도 이제 색깔이 조금 날아갔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색깔은 이제 전통적인 전력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위에 있는 색깔은 이제 크립토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작은 연한 하늘색은 이제 우리가 그 AI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도 전력 수요는 늘어났고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2022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에는 상당 부분에 대한 폭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져서 봤더니 우리가 AI나 또는 가상화폐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024년도니까 2026년도까지는 어느 정도가 늘어날지에 대한 최저폭과 최고폭을 시장을 한번 매겨봤습니다. 최저폭을 보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전력이 필요해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대신에 최고폭을 본다면 지금보다 약 2배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거는 이제 미국의 송전망에 대한 구축 현황을 보실 수 있겠는데 이 대략 이제 미국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국토의 약 98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텍사스주 요런 데는 우리나라에서 한 8배, 7배 정도 되는 크기죠. 보시면 대부분 다 해안선 위주로는 상당히 촘촘하게 이런 송전망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중간에 있는 국토라든지 또는 이제 해안가 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구간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 표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왜 이 해안선 위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구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해안선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송전선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전력 인프라를 갖출 때도 이 해안선 위주에 대한 전력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아직도 이 미국에 대한 송전망 구축은 상당 부분 현재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전력 설비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2024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변압기 용량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표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전 케이블, 앞서 봤던 송전 케이블 같은 경우에 대한 수요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2023년도까지는 우리가 과거 자료지만, 앞으로는 미래 자료지만,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편의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는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한국전력에서 모든 전기를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력에 대한 관할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업자들이 이런 전력에 대한 관할 구역을 매기고, 각각에 대한 가격도 다르고, 각각에 대한 취하는 방식도 다르고, 승인 방식도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그만큼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그만큼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열려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모 기업에 대한 수주잔고에 대한 표시인데, 우리가 이 수주잔고를 보더라도 현재 북미 지역의 60% 정도의 수주잔고가 2024년도 상반기까지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국내 전력설비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북미항에 대한 매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에 대한 전력설비 인프라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국내 기업에 대한 수주잔고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그림은 저희가 5월 8일 날 이 이상로의 텐텐버그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미국은 현재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자금률 자체가 20%에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워낙 국토가 크다 보니까. 다만 이제 나머지 70에서 75%를 다른 나라에서 의존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기회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전력설비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볼 기업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앞서 봤던 수주잔고가 바로 이 HD 현대일렉트릭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었던 것이 바로 9월 9일인데, 9월 9일 날 바닥을 찍었던 업종이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전력설비였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전력설비 안에서도 이 HD 현대일렉트릭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이 52주 동안의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종목군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힘이 바로 기관에 대한 매수로 붙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재룡전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 비중 안에서도 수출 물량이 약 90% 이상을 잡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북미항에 대한 매출이 대단히 높게 형성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다시 한 번 더 붙어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다음 다시 한 번 더 5일선에 대한 움직임 보시면요. 현재는 횡보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일부 좀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충분히 반도체 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전력 설비가 좀 더 앞서서 주도주에 대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전력 설비 관련주를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AI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유틸리티 섹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장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탑5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이크로 디지털부터 대봉 LS, 퓨처캠과 파마 리서치 그리고 삼용이 수익률 탑5의 자리에 있는데요. 오늘 대봉 LS가 장 초반에 15% 급등세가 나오면서 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삼용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AS 두 종목 준비하셨죠? 우선 이제 대봉 LS가 저희가 이제 5월 30일 날 10,000원대 한번 해서 2배 이상이 한번 날라갔고 최근에 9월 달 돼서 9월 5일 날 다시 한번 더 대봉 LS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GLP-1 유사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대봉 LS는 이제 리라콜루타이드라는 물질을 현재 인도에 대한 기업과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세마클루타이드라고 해서 현재 위고비에서 쓰고 있는 물질을 관련해서 주사형제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비만 치료제가 10월 달 중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뭐 통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최근에 자기관리 시대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물질이 전해진다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상당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9일 날 삼령을 말씀드렸는데 이 삼령이라는 기업은 약간 개별주적인 성격이 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공정장비라든지 또는 이제 캐패시터 관련된 이 기업들은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에 소개한 두 종목 수익률 좋아서 AS 해봤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재룡산업이라는 기업인데 재룡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설비보다 조금 더 가볍게 단기적인 급등을 좀 노려보겠습니다.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전, 송변전 설비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또는 수출 물량에 대한 증가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7,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베고 오늘의 원픽은 재룡산업입니다. 캐스닥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